예,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토요일 주간 정리대 5%입니다. 날씨가 상당히 다시 추워졌어요. 이제 비 오고 나니까 한파가 다시 닥친다니까 건강관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는 또 미국이 좋았습니다. 제가 주간 정리할 때는 큰 흐름을 좀 잡아가고 매일 말씀드리는 거는 종목 위주지만 주간 정리 때는 우리가 투자하는 뒷배경 좀 큰 흐름을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이라 보시면 되는데, 저랑 해보신 분은 오래 하실 거예요. 그 신고가, 신고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봐야 되는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전 세계 글로벌 정시나 금융의 중심인 미국이 지금 신고가 내고 있어요. 나스닥도 신고가 근처 와 있고, 지금 띄워놓은 거는 다우거든요. 다우는 물론 살짝 왜곡은 있습니다. 다우는 아시겠지만 종목이 30개예요. 정말 대표적인 종목 30개다 보니까 여기 애플 있죠. 그다음 MS, 마이크로소프트 이거 뭐 다 신고가 나 있으니까 얘들이 이제 엄청 비중이 큰 거죠. 그리고 지금 뭐 금융을 볼 수 있는 골드만삭스라든지 JP모건 같은 것도 들어가 있어요. 금융지수도 지금 고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인프라를 볼 수 있는 캐터필라, 그 유가가 떨어지니까 보잉 같은 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런 거 다 신고가 나기 때문에 다우는 신고가 나는 게 맞지만 실제로 봤을 때는 S&P 500이 맞겠죠. S&P 500이 제일 사실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S&P 500도 거의 지금 신고가 나고 있어요. 자, 물론 신고가에서 고가를 돌파하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지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신고가 근처에서 고가 돌파할 때는 야 이제 한번 부딪히겠지 하는 파는 세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때는 이제 수급의 세기와 시장 전체 분위기를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고가 근처에서는 단기로 보는 건 좀 파는 습관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고가에서 고가 물량 소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해요. 그 사실 단기적으로 8월, 9월, 10월 달에 장이 되게 많이 빠졌잖아요. 그때 금리가 미친 듯이 올라가면서 수급준 요인도 있었지만 그게 괜찮아지고 11월 달부터 산타랠리가 왔습니다. 근데 미국에는 이 지수가 한 달 만에 이 고점 3개월 빠졌던 거를 바로 회복을 해버렸잖아요. 자, 그리고 12월 달 들어서는 더 올라갔습니다. 거기에다 파월이 기름을 더 부은 거죠. 자, 지금 이런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덜 올랐기 때문에 불안하다, 안 좋게 보실 게 아니라 가장 미국의 기준이 흐름을 보시면 신고가 도전한 자체가 좋은 거예요. 자, 여기서 뭔가 또 조정을 받을 만한 거, 뭐 금리, 뭐 일본, 어닝 시즌 좀 남았고, 그 다음에 기업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토리 별로 없어요. 전쟁이 다시 터질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여전히 12월 달은 좋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항상 볼 때 단기적인 등락 단타도 뭐 단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추이나 분위기를 보라 말씀드렸잖아요. 여전히 12월도 산타랠리 구간이에요. 뭘 사고 파느냐에 따라서 체감 지수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사이클상 기술적 어떤 패턴을 말씀드릴 때 3개월 빠졌잖아요. 이 상승 추세에 3개월 빠졌잖아요. 생각보다 좀 더 떨어지긴 했지만 그럼 3개월 더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1월달, 2월달에 조심할 부분을 저 미리 말씀 안 드릴게요. 뭐 저만 알고 있으면 되지 미리 걱정드릴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가다가 좀 강도가 높아진다. 그러면 살짝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전체적인 분위기상은 참 좋고, 오늘 FMC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미국에서 말한 이번 주 나왔던 비둘기 파월이 돌아온 거 있죠. 피봇. 정말 큰 변화라 보시면 됩니다. 오늘 사실 또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좀 많은데 한번 지금은 긍정론을 좀 키워보세요. 여전히 이 신고가 나고 있지만 시장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미국이 안 좋다, 경기에 부러질 거다, S&P 500 연말에 얼마 정도 갈 거다, 별별 얘기 다 나오죠. 비관론들 여전히 많습니다. 자, 그 반면에 또 금리 좀 빨리 내려줄 거야, 또 빨리 급하게 또 바라는 긍정론도 있죠. 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했던 그 연간 전망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모두가 더 좋아하고 신고가 날 때 물론 부러지겠죠. 지수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2021년도 꼭지 칠 때 어땠죠? 그때는 모두가 다 간다 했어요. 모두가 다 간다. 기술적으로 보는 사람들이랑 미리 좀 빼는 사람이 있었지만 일반 대중적인 분위기를 보세요. 할아버지가 간다, 주위에 옆집 아저씨도 간다. 그런 분위기가 신고가 날 때 조심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긍정 비관이 거의 반반이 섞여 있기 때문에 시장이 제가 왔다 갔다 하는 선별 집중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시라는 얘기예요. 대신에 뭘 사느냐 되게 중요하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 실전 투자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자, 좋아요, 구독 감사드립니다. 체리 채널입니다.
자, 11월, 12월 달은 여전히 산타 랠리 중이고 우리나라는 계속 저희가 종목을 좁혀가면서 1월 달 대비하고 있지만 뭐 지금 대주주 물량 막고 있지만 우리가 종목을 잘 좁혀가고 있습니다. 대장주 포트를 만들어 갈 거고요. 반도체, 로봇, 바이오, 2차 전지가 가장 중요한 테마고 그 중에서 우리는 종목들 구체적으로 고르고 있고요. 자, 금주에는 중기 포트 제가 좀 AI 빅뱅 얘기도 한번 다시 드릴 텐데 야 정말 시대가 물론 제가 문과라서 IT 쪽을 좀 부족합니다만 공부를 꽤 열심히 하고 기술적으로 좀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근데 되게 대단한 게 진짜 많아요. 어쨌든 여기서 수익 볼 게 많기 때문에 또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매크로가 골디락스다. 제가 일간에도 제목을 쓰긴 했지만 금리나 환율, 유가 투자하는 사람이 항상 그 신경 써야 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이 수출 주도형 좁은 나라에서는 봐야 된다는 얘기했죠. 근데 금리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자, 작년에 그렇게 금리 때문에 2022년 내내 빠졌고 올해 내에도 뭐 우리나라 시장이나 봤지만 계속 파월은 겁을 줬죠. 무슨 금리를 인하해 더 올릴 거야, 더 올릴 거야. 시장금리 5%에서 고점이라 했지만 7%짜리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변했습니다. 갑자기. 비둘기 파월, 원래 파월이 그랬어요. 지금 계속 경기에 대한 기대를 키웠던 부분이 파월이 물론 2016년 트럼프 들어오고 바뀐 사람이긴 하지만 그전에 옐런도 그랬고요. 옛날에 더 그린스폰도 그랬고요. 그 다음 그전에 아시겠지만 헬리콥터 머니 뿌렸던 2008년에 그분도 그랬고요. 연준은 항상 시장 친화적이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시장에 안 좋게 매파로 갔던 적이 작년 올해가 처음이었던 거예요. 원래 그랬던 파월도 바뀐 것도 있지만 원래 연준 위원이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간만에 들어온 거야. 간만에. 아니 지금 한 달 전 12월 초만 해도 파월이 연설할 때 금리 인상할 수 있습니다. 너무 쉽게 낙관하지 마. 이렇게 겁을 줬던 사람이 아주 꽤 급진적인 변화를 한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시장의 변화랑 제가 보는 부분인데 어쨌든 점도표는 그전에 있던 9월달 점도표보다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더 할 수 있다고 지금 낮췄던 부분이 있고 공식적으로 금리 인상 안 한다 그랬어요. 물론 저희는 금리 인상은 끝났다고 제가 한두 달 정도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실제로 동결도 계속 됐었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파월이 공식적으로 금리 인상 없다고 한 게 이번이 처음이었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여러 가지 음모론이 있어요. 음모론이라는 게 물론 저희도 다 믿지는 않지만 가능성을 보는 거잖아요.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어. 연간 전망도 말씀드렸지만 대선은 돈을 풀어야 됩니다. 돈을 풀고 포퓰리즘 기대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바이든이 여전히 지지율이 너무 낮아요. 급속도로 지금 지지율이 떨어진 기간이 11월 달이다 보니까 그 트럼프 나왔잖아요. 그 파월한테 정치적으로 야 너네 시장 좀 좋아할 얘기해 이렇게 얘기했던 그 전망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시는 분이 좀 있어요. 자, 정치적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1970년도에 아스본스가 그러다가 망가진 적이 있거든. 근데 물론 그만큼 파월이 쉽게 금리를 해준다고 보진 않지만 제가 보는 차원에서는 조금 더 생각보다 이성적으로 보는 것보다 내년 대선을 위해서 뭐 경기가 혹시나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 우리가 모르는 어떤 안 좋은 면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흐름에서 조금 정치적으로 좀 더 보겠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시장 전체 뉘앙스입니다. 내년 어차피 글로벌 선거이기 때문에 조금 제가 릴리스하게 보잖아요. 자, 그리고 좋게 보는 건 뭐냐. 제가 내년에 금리 나게 되면 정시가 안 좋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금리를 올리고 겁을 줄 때는 그 버티고 고금리에 살아남은 애들을 선택적으로 투자하면 됩니다. 그 선택 차별화해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금리가 이제는 내린다는 얘기는 미국 정시가 경기가 정말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그때까지만 주식을 한다고 하는 게 맞는데 지금도 물론 그 생각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파월이 한 얘기는 야,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를 인하하는 게 아니라 혹시 조금 안 좋아지거나 하면 선제적으로 인슈런스 컷 너네들 좋아하게 금리를 해줄 수도 있어. 정말 간만에 비둘기적인 멘트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보다 조금 더 편하게 볼 수 있겠죠. 야, 지금 금리나 분위기 나오지만 경기 안 좋아서 하는 것보다 선제적으로 금리나 할 수 있다. 이렇게 파월이 얘기했잖아. 이렇게 핑계 댈 수 있잖아요. 자, 그건 뭐냐면 어쨌든 간에 지금 2년 동안 힘들었던 그런 분위기에서 내년에 크게 변할 건 뭐다? 금리 인상의 공포보다 이제는 금리 인하할 수 있는 기대를 갖고 있다. 내년은 금리에 대한 당근을 들고 시장을 볼 거다. 파월도 그렇게 얘기했고. 근데 이게 뭐 또 파월이 갑자기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보는 건 뭐죠?
증시에서 보는 부분이랑 데이터 디펜던스 우리도 뭐 고용이나 소매나 다 같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PPI, CPI 잘 잡히고 소매 소비도 괜찮아요. 예, 암만 걔들이 미국 그 소비자들이 돈을 안 쓰고 못 쓰고 연체율 높아지고 신용 나빠진다 하더라도 어쨌든 소비는 꾸준합니다. 잘 쓰고 있어요. 미국 국민의 특징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금리 올라가면은 안 하고 금리 내려가면 많이 쓰고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은 원래 소비의 국가다 보니까 걔들이 전당포 되게 많잖아요. 원래 저축도 별로 안 하는 나라야. 되게 낙천진 국가고 소비의 특성이 좀 다른 부분이라서 어쨌든 지금 조금 쫓이는 데도 있지만 여전히 소비는 잘 하고 있는 편이다. 예, 그리고 자산 효과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베이비 버블 시대도 말씀드렸고 부동산도 약간 늦게 빠져요. 예, 늦게 빠집니다. 또 증시가 또 괜찮으면 이 사람들이 가장 큰 갖고 있는 금융자산이 버티고 있잖아요. 뭐 여기서 너무 오버슈팅 되면 또 살짝 조정은 하겠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잘 가고 있는 큰 추세입니다. 어쨌든 내년에 재정정책을 쓸 거다. 올해는 계속 통화정책으로 조절했다 그러면 금리는 살짝 낮출 수 있는 국가도 생길 거고 어쨌든 힘든 가운데 돈을 풀면서 내년에 성경 한 해를 정신 나쁘지 않게 돈을 풀면서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2008년에 대한 저는 경험이라 보거든요. 2008년에 빡 빠지고 나서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뭐 카드 대란 온다든지 그때 뭐 저축은행 사태라든지 실제 여러 가지 문제가 터졌던 거는 2010년 이럴 때 많이 터졌어요. 2010년 11월 달. 그때 2011년에도 그때 미국 신용강등 그때 강등시켰고 유럽도 2011년에 먼저 터졌거든요. 2008년에 위 거친 이후에 그 말은 뭐냐면 시간적인 텀이 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때보다 금융의 시스템 분명히 많이 완화가 됐고 완화가 상당히 강하게 만들어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클이 좀 빠른 것도 감안해야 되겠지만 여전히 올해는 살아남은 것들 그런 쪽으로 남아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는 구조적인 구조조정도 일어난다 저는 봅니다. 뭐 예전처럼 어떤 나라 빵 터지거나 안 좋게 되면 전체적으로 피해를 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나라별로 봤을 때 아니면 그 나라에서 좀 부실한 부분 그 섹터 내에서 부실한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올해나마 화두가 될 겁니다. 그럼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냐 절대 그런 위험한 부분은 손대면 안 돼요. 나라도 마찬가지 섹터도 마찬가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투자할 때 금융 섹터 있죠. 은행이나 보험이나 증권 같은 거. 그 다음 건설 섹터 있죠. 부동산 PF 얘기 나오니까 저는 보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선택 차별할 때 섹터별로 말씀드릴 때 한번 얘기 드렸어요. 자, 그리고 지금 글로벌 시스템상 예전도 그랬지만 금리가 고점에 있다가 어쨌든 내년에는 내려줄 겁니다. 금리나 해줄 텐데 그때 살상 워낙 많이 빠졌던 애들 중에서 머리를 들고 올라오는 낙폭 과대주의 반등이 있어요. 제가 2, 3주부터 말씀드렸던 2년 고생했던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게 반등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못 팔고 여전히 들고 있는 분들이 여전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비중을 줄여야 돼요. 얘들이 다시 2년, 3년 만에 반등을 주고 신고가 내면서 다시 주도주 간다. 그럴 확률은 되게 낮습니다. 그렇지 못해요. 항상 시장이 바뀌면 주도주가 바뀌는 거죠. 네이버 카카오는 2020년 코로나 때 은택 시대 때 대장주였던 거지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닙니다. 그 새롭게 올라오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머리 올라가면서 신고가 나는 애들 중에서 주도주 찾는 게 맞아요. 저희 스타일입니다. 자, 그리고 내년도 뭐 가끔 말씀드렸던 투자의 세 번째 3고 자, 금리는 어차피 지금 4% 밑으로 떨어졌어요. 원래 4% 등나가면 천천히 가면 좋은데 이번에 워낙 파월이 예상외로 너무 강하게 경기를 좋게 했기 때문에 금리 떨어진 거에 증시에는 약이 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급진적인 것보다 뭐 좀 등락하는 게 전 여전히 좋다고 봐요. 다만 지금 채권이나 금리 쪽에 개인들이 많이 붙었다 보니까 예전보다 등락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금융을 볼 때 가장 기준은 금리로 보는 게 맞습니다. 자, 달러 약세가 지금 100일 갔다가 이제 살짝 오르긴 했는데 어쨌든 달러 약세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내년도 제가 100에서 등락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래 빠진 거는 좋은 거죠. 자, 유가도 뭐 70불 내에 잘 있습니다. 괜찮죠. 항상 장이 되려 그러면 항상 장이 되려 그러면 대장주가 있어야 돼요. 대장주가 있어요. 그 시장의 중심이 잡혀야 됩니다. 근데 미국의 중심은 얘들 어쨌든 경기 어쨌든 뭐 성장을 키우든 AI 쪽 빅테크가 나스닥에 얘들이 중심을 딱 잡고 있잖아요. 지금 뭐 살짝 밑에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빅테크가 살짝 쉬어갈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좋습니다. 추세가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기준으로 계속 보는 거고 우리나라는 이제 AI 관련해서 한국 반도체를 기본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다우다 S&P다 나스닥도 신고가 타진 중이에요. 살짝 조정받았다 해서 그거를 우리가 단타 치고 갈 거 아닙니다. 추세가 좋은 거고 전체가 뭐 엄청 탐욕에 쩔어 있고 다들 좋게 보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수가 이렇게 신고가 내면서 선택 집중하는 거 그런 거 상당히 주식이 좋다. 선택 집중 잘하면 됩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는 부분은 뭐냐면 이런 흐름상 뭐 정치적으로 뭐 어쨌든 그 다음에 너무 파월이 오바를 했던 어제 보니까 또 연준 의원이 살짝 누르더라고요. 살짝 누르들 때 워낙 파월이 오버했다 받겠지. 야 지금 금리나 생각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전체 분위기상 파월이나 FOMC가 너무 잘 넘어왔고 다른 매크로들이 좋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신고가 날 수도 있어요. 신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12월 달이 아니라 1월 달도 살짝 보고 있거든요. 1월 달은 물론 그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단기 오버슈팅도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도 좋은 영향 받겠죠. 자 그리고 항상 우리는 그래요. 자 미국장 빠지면 어떡하냐, 미국 경기 둔화되면 어떡하냐. 그때 걱정을 하고요. 우리가 지금 충분히 주식하고 매매할 거 있고 들고 있는 거 잘 사기 좋은데 왜 자꾸 미리 걱정하냐고.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경기 둔화되거나 그런 흐름 보일 때는 그것도 현금 비중 늘리면 되잖아요. 제 생각에는 한 1, 2월 달에는 살짝 조심한다. 그런 거 있습니다. 제가 사실 요번에 제 생각보다 9월, 10월 좀 많이 빠졌잖아요. 금리가 그렇게 갈지 몰랐던 거지. 근데 그래도 그때 우리가 뭐 현금 비중 적게 가지고 있고 좀 물렸다. 근데 갖고 있었던 것들이 큰 흐름상 주도주나 주도 섹터잖아요. 물론 2차 전지가 줄였다 하지만 들고 있는 거 있죠. 근데 걔들도 어느 게 더 빠를지 뭐 지금 로봇이 간다 뭐 몇 개 특정 종목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바꿀 수도 있지만 결국은 성장이나 은이 꺾이진 않잖아요. 2차 전지가 꺾이진 않잖아. 물론 내년 1분기를 실적도 보고 넘어가야 되겠지만 그러면 항상 그런 말 있잖아요. 물리더라도 그냥 대장주 물리면 돼요. 대장주는 시장이 크게 꺾이기 전까지는 안 꺾입니다. 그 2021년 같은 때 뭐 코로나 진단키트 물리면 꺾이겠죠. 장이 완전 꺾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왔다 갔다 하지만 여전히 올해 연장선이라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큰 것들, 시장 주도주 이런 걸 계속 매매하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당규로 살짝 물려도 또 올라가잖아요. 결국은 또 올라가잖아요. 그 제가 보는 부분 2, 3년에 한번 아주 시장의 큰 흐름상 그때는 물리면 시장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더라도 계속 주도주, 시장의 가장 큰 것들 위주로 매매하시는 게 진짜 좋습니다. 그 경기도나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몇 번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 자, 미국 이 정도로 좋다. 이 정도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중국은 수출 경제 우리나라 증시 맨날 보고 체크를 하지만 여전히 쩔이 우리나라 영향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부양책을 냈고 이번에 경제 공작회의가 좀 늦어졌고 짧게 끝났어요. 시진핑도 좀 신경을 덜 쓰는 분위기인데 자, 부양책을 많이 기대하고 있죠. 근데 이제 부양책을 계속 냅니다. 그냥 계속 내요. 근데 제가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 볼 때 위안화 물론 살짝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정시였대요. 계속 빌빌대죠. 특히 홍콩 같은 경우는 정말 홍콩이 아시아 금융의 허브였습니다. 아시죠? 97년, 98년인가 다 중국이 귀속되기 전까지만 해도 홍콩도 여전히 지금 시가총액 엄청 큽니다. 세계 메디 안에 갈 걸 3위인가 그럴 거야. 아직까지도. 그런데 그 위상이 없어졌죠. 왜? 자본주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정시가 지금 공산주의로 가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년에 우리나라 ELS도 막 걱정하시는데 살짝 수급 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음모론을 제가 표현을 하고 있지만 분명 ELS 때문에 쉽게 못 올릴 거예요. 저는 사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상방 약세라 좀 보고 있지만 바닥 내 등락이 있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위안화 계속 기준으로 보고 있고 요번에 좀 반등 주다 다시 떨어져 있고 요번에 8천억 위안 정도 8천억 위안이면 곱하기 한 180원 하면 됩니다. 몇백 조 되겠죠. 정시에다 또 쏟아부으면서 어제는 살짝 반등을 주고 있어요. 하지만 추세상 여전히 그냥 쏘쏘 별거 없이 바닥 밴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한국은 방금 미국과 중국 특히 미국을 더 열심히 봐야 되겠지만 뭐 똑같이 매일 드리는 얘기입니다. 12월 달에 수급한 대주 조건이 참 저는 이게 왜 한다 그랬다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큰 흐름상 큰 돈들이 팡팡 못 실어요. 하지만 12월 말 갈수록 또 찔끔찔끔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지금 1월 달 같으면 제가 확실한 종목들도 있는데 이 대주주와나 수급 때문에 그래요. 예, 수급 때문에. 어쨌든 내년 전에 우리가 종목을 볼 수 있는 기회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성장주 포트, 수급 매집주를 계속 제가 발굴하고 있어요. 예, 반도체, 로봇, 2차 전지보다는 제가 에코프로 머티 때문에 넣어놓은 거예요, 사실은요. 어쨌든 지금 2차 전지는 등락이기 때문에. 자, 바이오지만 아직까지 크게 보이는 건 없다. 자, 그 다음에 내년에 연간 전망할 때 새롭게 내년에 봐야 될 게임이나 엔터나 XR, VR, 코인까지 전체 다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지금은 제가 한 3개, 4개 정도로 축약해 놨잖아요. 예, 그런 거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제일 좋은 포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월 달 빠지고 10월 달 빠질 때 지수가 바닥이다, 뭐 1234, 뭐 계속 그런 얘기 드릴 때 있었잖아요. 그때 혹시나 12630이나 233740 같은 거 지수 레버리지 팁 사신 분들, 뭐 단기로도 제가 있으면 비중 줄이라는 말씀 드렸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까 미국장, 우리나라장, 미국 대비해서 우리나라 좀 덜 올랐습니다. 네, 덜 올랐어요. 근데 이게 또 순환매가 더 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외국인들이 삼전을 누르고 있고 하지만 조금 두세요. 네, 지금 팔 때 아니고 제가 봤을 때 미국이 살짝 오버슈팅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올라가서 팔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비중은 중기로 보시든지 단기로 파는 비중도 조금 두고 보자. 자, 금융 사이클상 급락 종목들이 제가 뭐 네이버 카카오도 말씀드리지만 되게 많아요. 올해 들어서 진짜 2차전지 반도체 빼고는 다 빠진 게 워낙 많다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고가 대비해서 50% 60% 빠진 거 많습니다. 아니면 이제 섹터 괜찮은 것 중에서도 뒷단엔 종목들이 있죠. 소외된 종목들. 걔들이 반등을 살짝 주는 경우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2차전지 중에서도 성일아이텍 이제 올라옵니다. 그죠? 많이 빠지다가. 하지만 저는 여전히 코어주 아니면 반등 줄 때는 줄여서 다시 코어로 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대장주는 못 된다 봅니다. 물론 이런 거 들어가셔서 바닥에 반등 줄 때 살짝 수익 보고 나올 수도 있죠. 물론 그것도 뭐 매매하는 스킬도 인정을 합니다만은 저희 스타일상 아시잖아요. 그냥 주된 거, 강한 거, 시장 가장 핵심, 물려도 괜찮은 거, 그런 거 위주로 계속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런 패턴상에서는 대장주 못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물려서 아직도 못 판 분들이 계시면 저는 사실 뭐 팔아서 좋은 종목, 큰 종목으로 넘어오는 게 맞다 생각하는데, 강한 종목들로 혹시 비중 축소를 보더라도 반등이 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타이밍 조금 참고하세요. 일본은 저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근래 들어서 일본이 또 약세 엔화가다가 좀 반등 줘서 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결론적으로 내년에 미국의 금리 인하가 급하게 말고 천천히 보라 그랬잖아요. 일본 엔화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약세가 워낙 가다가 지금 살짝 머리 들고 있는데 계속 갈 거냐? 그래 보지도 않아요. 이제 BOJ도 계속 봐야 될 부분이고 워낙 그쪽에도 여당이 인기가 없어요. 뭐또 바뀔 거라 저는 보는데 엔저 기조가 어쨌든 등락이 있더라도 큰 변화는 없는 게 좋습니다. 글로벌직 매크로 이런 것들은 물론 제가 보고 있긴 하지만 큰 변화 없이 예상도 그렇게 하고 있고 미국 금리처럼 그렇게 간다고 저는 봅니다. 자, 비트코인은 제가 슬슬 관심을 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이번 5만 달러 막 얘기하다가 또 4만 불 초반까지 빠지고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슈는 1월 달에 나올 현물 ETF 승인 여부예요. 그 SEC 관련 그 계속 얘기도 보고 있는데 승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신청한 것들이 1월 달에는 이제 돈나무 누님이 신청한 게 결정이 되고 3월까지 이제 불행락도 봐야 되는 부분인데 1월 달에 안 될 수도 있다.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하지만 4만 불, 5만 불 사이 등락이 있을 거라 보고 예전 말씀드린 것처럼 2017, 2021년에 뭐 알티장 같이 막 수십 배, 수백 배 그런 거 안 된다 저는 봐요. 투자자랑 소비자 보호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규제화에 들어가는 속이다 보니까 예전처럼 이게 돈 복사된다, 디파이의 어떤 혁명 이런 것들을 좀 줄이시는 게 전 좋다 봅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여전히 좀 젊은 분들이 MZ세대에서는 코인에 엄청 몰빵해서 코인에 계속 올인한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냥 투자 자산 내에서 여전히 젊고 전체 자산 중에 작고 새로운 디지털 뉴커런시를 보긴 하지만 이 변동성이 또 엄청 심해요. 그래서 그냥 일부적인 자산 비중 정도만 가져가시지 예전처럼 계속 그렇게 급등락해서 인생을 걸만한 거 아니라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변동성이 좀 줄어지는 구간을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가 이제 주식 우리나라 거 할 때 이슈가 이제 괜찮은 것들 중에서
네, 1월 초에 첨단 IT에 박람회가 나오는 CS 1월 9일부터 있습니다. 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헬스케어 바이오 봐야 될 때 1월 8일부터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단편적으로 좀 짧게, 아니 짧게라기보다는 좋게 보는 섹터가 AI 폰이잖아요. 온 디바이스. 요 얘기를 좀 반도체 좀 드릴 거예요. 반도체 관련 얘기 좀 드릴 건데, 이쪽으로 전 세계 글로벌들 빅테크들이 상당히 관심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폰에 나오는 이 지금 뭐 빅스비라든지 그 쉬리 같은 거 있죠. 걔들이 업그레이드 되는데 상당히 기능들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앞으로 기업들이 이쪽으로 어쨌든 얘들을 해서 B2B 투자도 수비 투자 해야 되겠지만, 물건 파는 그는 사람들은 상당히 어필해야 되잖아요. 야, 새로운 게 나왔다. 정말 신기할 거야. 너를 사. 안 사면 안 돼. 이렇게 어필해야 되는 가장 접점이 지금 AI 폰입니다. AI 노트북도 나왔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쪽 관심을 계속 가질 거예요. 애플은 물론 뭐 6월달, 9월달 그때 이제 아이폰 16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이제 구글이라든 얘네들이 좀 워낙 붙어 있다 보니까 이 온 디바이스 쪽으로 AI 전체를 물론 좋게 보지만 온 디바이스를 제가 조금 더 집중하고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나라랑 글로벌적인 금융 흐름을 잠깐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쭉 다 적어놨으니까, 자, 두 번째 시장에는 구체적으로 섹터와 테마 종목 얘기를 드려볼게요.